안녕하세요. 제이엠 메디컬 레시피 최정민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한국인의 나쁜 식습관 탑5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좋은 걸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나쁜 걸 안 하는 게 건강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쁜 거 많이 하고서 좋은 거 챙겨 먹어봐야 결국은 이 나쁜 것들이 몸을 망가뜨려서 건강을 악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제가 이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쁜 거 5가지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식후 과일. 한국인들이요, 항상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요, 밥을 먹고 나면은 우리가 과일을 참 즐겨 먹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일을 먹으면 건강에 좋고 굉장히 신선하고 노화를 예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건 아주 50년 전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50년 전에는 농부가 한 그루 한 그루 열심히 심어가지고 직접 재배를 하고 따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식탁까지 올라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대량 생산을 하고 일부러 과일이 잘 팔리게 하려고 당도를 높여놨어요. 우리 JM 메디컬 레시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당과의 전쟁, 다이어트, 인슐린과의 전쟁, 당을 높여서는 안 된다, 이런 편들 계속 기억나시죠? 그것만큼 당을 빠르게 많이 올리는 음식들은 건강에는 최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과일이 정말 건강에 나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 과일은 영원히 먹지 말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 키위나 자몽이나 블루베리와 같이 좀 신맛이 나는 과일들은 당도보다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노화를 예방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사과, 배, 단감 이런 당도가 높은 과일들은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인의 나쁜 식습관 탑5, 그 두 번째는 흰밥 문화입니다. 흰밥이 굉장히 정제되어 있어요. 정제가 될수록 혈당을 빠르게 올리거든요. 당이 빨리 올라가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살이 찌게 하는 호르몬을 많이 올리게 돼요. 그러면 살이 찌죠? 살이 찌면 뭐가 문제죠? 지방에서 막 미세염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역도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의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흰밥 문화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건강에 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은 논문들, 특히 당뇨학회에서 나오는 논문들에는 흰밥만큼 당뇨에 최악인 게 없다, 흰밥만큼 다이어트에 최대의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밥은 현미밥이나 아니면 밥을 아예 안 먹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에요. 고기류나 단백질류, 두부 이런 것들로 식사를 끼니를 유지하시는 것도 건강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나쁜 식습관 탑5 두 번째는 흰밥을 먹는 문화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한국인의 나쁜 식습관 그 세 번째는요, 야식이에요. 사실 다른 나라는요, 9시 이후에 식사를 잘 하지 않아요. 우선 그 이유 1번은 식당이 문을 안 열어요. 한 7시, 8시만 되면 이제 식당들이 이제 정리를 하면서 9시가 되면 문을 닫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지금 코로나라서 10시에 문을 닫았지만 실제로는 12시, 1시, 2시까지도 우리 식당들이 문을 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야식 문화가 왜 건강에 안 좋냐 하면 우리 몸은 호르몬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게 1주기를 타고 호르몬을 돌고 있거든요. 아침이 되면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올라가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오후가 되면 떨어져서 잠을 자고 편안하게 유지시켜주게 하는 호르몬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위장 운동 자체도 오전에는 활발하게 운동을 하지만 7시, 8시가 넘어가게 되면 위장 운동 능력도 떨어져요. 왜냐면 이제 자고 쉬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장기들이 이제 운동을 그만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야식이 들어가면 밤사이에 나와야 되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정상처럼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노화가 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인의 나쁜 식습관 탑5 중에서 세 번째는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는 야식으로 정해봤습니다.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나쁜 식습관 탑5 그 네 번째는요, 배달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좀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음식을 배달한다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 너무 좋은 게 뭐였냐면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뭘 먹고 싶어도 배달이 돼서 좋았는데, 근데 이 배달 음식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 배달 음식을 시키게 하려면 어느 정도 음식의 맛에 중독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 음식들은 웬만하면 짜고 맵고 MSG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식당에 가서 먹을 때는 금방금방 요리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아도 맛을 느낄 수 있고, 배달 음식은 사실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고 빨리빨리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요리의 퀄리티에 포커스를 둬서 맛을 내기보다는 양념에 포커스를 둬서 맛을 내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일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한국인의 나쁜 식습관 탑5의 네 번째는 배달 문화라고 정하겠습니다. 한국인의 나쁜 식습관 탑5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영양제 섭취율이 굉장히 낮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영양제를 먹고 있는 사람도 많아졌고, 또 영양제 광고도 많아지고 영양제를 먹지 않으면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인식들이 생기고 있었지만, 한 5년에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영양제 먹는 거를 왜 저렇게 과용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영양제를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왜 저래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항상 식사를 하고 나면은 영양제를 먹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음식에 부족한 미세 영양소를 꼭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앞에서 과일 얘기할 때 말을 했잖아요. 음식 속에 충분한 거대 영양소와 미세 영양소가 있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 조효소 이런 것들이 이제 미세 영양소거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었을 때 이런 미세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살이 찌고 만성 피로가 온단 말이에요. 음식에 그게 예전에는 충분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미세 영양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영양제를 통해서 그 미세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밥을 먹고 나서 영양제를 먹는 습관에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오히려 과일을 먹거나 밥을 먹고 오히려 과자를 먹거나 오히려 이런 문화거든요. 그게 아이든지 젊은이든지 갱년기든지 노인이든지 그 연령대에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 멋대로 그냥 한 한국인의 나쁜 식습관 5가지를 정해보기는 했는데요. 생활하시면서 이 5가지 중에 내가 몇 가지 정도를 하는지를 좀 보시고 한 반절 정도만 줄이셔도 아마 1년, 2년 안에 좀 더 건강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JM 메디컬 레시피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